안녕하세요. 부산과 내일TV 내일손해사장 대표 김종만 손해사정사입니다. 감사한 마음이시면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보험약관 중 보통약관 제17조, 제18조에 보시면 보험계약자 등은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일명 통지 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가 왜 중요한지, 미이행 시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약관 제17조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첫째,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두 번째로,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시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된 경우,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상기의 경우 손해보험에서는 직업급수 비례보상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시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된 경우,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된 경우. 네 번째, 이륜 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예를 들면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용 이동 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 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직업, 직무 변경, 통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사무직에서 공장 생산직으로 직무가 전환된 후 작업 중 기계에 손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두 번째, 사무직에서 종사하는 분이 직업을 변경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일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세 번째, 고등학생인 자녀가 체육 특기생으로 변경된 후 관련된 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기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은 비례보상으로 보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기의 경우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 비례보상으로 보상합니다. 당연히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 위반을 적용하여 보험 계약 해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상법 제651조는 보험 계약 당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보험자가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먼저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보험자가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안날이라고 하면 단순히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믿을 때가 아니라 고지 의무 위반 사실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손해사정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외 사유, 병력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에 입대하는 경우 직업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미지급 실제 사례. 직장인 A씨는 얼마 전에 전동휠을 구입했습니다. 집에서 회사까지 걸어 다니기에는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니 불편해서 출퇴근 시간에 전동휠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동휠을 타고 퇴근하던 A씨가 뒤따라오던 차량에 부딪히는 큰 사고가 난 것입니다.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장례 후 사고 전에 상해보험을 가입했었기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에는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가 이륜 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되는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지체 없이 보험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항이 아니면 피보험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상품설명서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망한 A씨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후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전동휠을 출퇴근 용도로 계속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를 보험사에 통지해야만 했습니다. 전동휠 운행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될 수 있다는 사실이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해당 계약은 해지되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한 비례보상 보험금 지급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대 여성분인데 회사 사무직으로 직장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을 계속적으로 하다가 적성에 잘 맞지 않았는지 목공예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목공예 작업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다가 부주의로 인하여 목공예 작업 중 좌측 제2수지가 회전 톱날에 수상하게 되어 땡땡병원에서 관열적 정복술 및 핑고정술이라는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땡땡병원에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후유장애 진단서 및 서류를 준비해서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직업급수 위반으로 보험금을 비례 보상한다고 통지하였습니다. 이분이 사고 전 미리 직업급수를 1급에서 3급으로 변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결국은 직업급수 변경 후 보험금은 비례 보상하였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에 있는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에 대하여 잘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식회사 내일손해사정 대표이사 김종만 신체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보상과 내일TV 구독과 좋아요 안녕.